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군공항 이전 관련 부서가 축소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 전남 상생 의제로 올리지 않기로 하는 등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 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치홍 선수의 이적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단도 나름 사정이 있지만 기아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못 낸다면 팬들의 실망과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3년 끝난 F1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여전히 남아있고 통장에는 170억 원 이상이 잠자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광주시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 조직에서 군공항 관련 부서가 축소가 됐고 군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 전남의 상생 의제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 부서가 군공항 이전 추진본부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모두 3개 과로 구성된 조직이었지만 올해 들어 2개 과로 전격 축소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 선정이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신도시 조성과를 팀 규모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정전부지 개발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팀이 살아있으니까 업무 연계성을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이 비전 후보지가 되면은 다시 이제 원 상태로 3개과로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광주 전남 상생 과제 가운데 1순위로 거론됐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더 이상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시장과 김용록 지사는 이 문제를 광역자치단체가 앞장서기보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당장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한 시도지사의 합의가 조건 없이 실행되는 게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함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 부분은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검토도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지역별 군공항의 기능을 재편하는 등 도심권 군공항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을 위해 추진된 빅그린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250억 원을 투입해 빅그린 산단의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연구관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신설하는 캠퍼스에는 전남대학교 정규 학위과정인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 전공학생 200여 명이 옮겨오고 기업 연구관에는 5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요 며칠 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낮에 그치겠습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오늘 낮 12시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고요. 지리산 부근은 오늘 오후 6시쯤까지 눈 또는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는 그치겠지만 강한 바람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는 내일 오전이 되어서야 해제되겠습니다. 요 며칠 날이 흐린 한편 또 기온은 껑충 올라서 이상 고온 현상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5.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도는 수준이고요. 낮 기온은 6도로 평년 수준을 되찾으면서 어제에 비해 기온이 12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남편은 중증 장애인, 아내는 이주 여성인 기초수급자 부부가 집안에서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 침대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죽음을 막아줄 우리 사회 안전망은 너무도 헐거웠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주택가. 그제 오전 63살 이모 씨와 필리핀 출신 56살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진 아내 옆에는
뇌병변 장애인 남편 이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도 안 오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안 된다고 여기 문 좀 열줄 수 없냐고 2층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부검 결과 남편은 저체온증, 아내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혼자 힘으로 내려와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 몸을 가누지 못해 난방도 안 되는 냉골 바닥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에 설치된 중증 장애인용 활동 감지 센서에는 지난달 29일 이후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활동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집을 찾았다가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원래 4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현장을 확인하게끔 돼 있지만 담당자는 동작이 멈춘 지 나흘 만에 이 씨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나흘이 더 지난 뒤에야 현장을 찾았습니다. 활동 감지 시스템에 뜬 거는 좀 12월 말 정도에 저희가 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일 날 연휴가 껴가지고. 광주시 남구의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이 200명 가까운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의 동작 신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담당은 어차피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 관계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연말연시 아무도 몰랐던 기초수급자 부부의 죽음은 우리 복지 시스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을 어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한 새로운 공보준칙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검은 오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공원 특혜 의혹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15분여 만에 꺼졌지만 17살 이모군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24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유소 내 건물 증축과 같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이 전년보다 14% 증가했다며 수사 업무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F1 대회는 지난 2013년을 끝으로 국내에서 사라졌죠. 정작 대회를 준비했던 F1 조직위원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F1 조직위원회 통장에는 170억 원 이상의 돈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발족한 F1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70명을 웃돌았던 F1 조직위원회에는 이제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2명만 남았습니다. F1 대회를 개최하면서 쌓였던 그런 문서들을 지금 분류해서 지금 기록 보관소에 지금 이관을 키우고 있습니다. F1 대회 조직위원회의 통장에는 용처를 딱히 정하지 않고 보유 중인 예비비가 176억 원에 이릅니다. 2014년 대회를 열지 않으면서 남은 예산을 그대로 쌓아둔 건데 조직위원회가 청산되면 대부분 전라남도로 귀속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F1 대회 개최 이후에 지금 남은 그 자금이 176억인데요. 이것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소송에 대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청산을 가로막은 위약금 소송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고 500억 원대의 위약금을 요구했던 경영진이 퇴진하며 위약금 문제는 2016년 협상을 끝으로
만 4년째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F1 대회 운영사에 생사 여탈권을 맡긴 F1 대회 조직위원회. 영국 법상 채권 소멸 시효를 넘겨 위약금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2022년까지는 별다른 관심받지 않고 시간이 흘러 청산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도시형 에너지 전환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AI 인공지능 기술과 에너지를 접목시켜 광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지역 임금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비정규직센터가 통계청 고용조사와 경제활동 인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임금 노동자 58만 6천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21만 8천여 명으로 37.3%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업의 경우 75.8%가 비정규직이었고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습니다. 검찰 개혁 법안 중에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기도 했는데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광주 전남 교수연구자연합 은우군 공동의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검찰개혁을 많이 말을 하지만 아직도 그 개념이 생소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먼저 그 의미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저희가 2, 3년 전 그 촛불혁명 과정에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아주 강하게 대두됐었고, 그리고 그런 적폐청산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적폐 청산에 대해서 과거의 묵은 때를 벗고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로 그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 통제 그리고 국민의 감시 그리고 국민의 뜻을 가장 철저하게 받드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국민의 힘으로 그러한 검찰개혁을 이뤄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거죠. 네, 우리 지역의 교수 연구자 단체인 광주 전남 교수 연구자 연합은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을 해왔었죠. 그 네. 의미가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은 아까 제가 적폐청산을 말했지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반대를 몰아내거나 숙청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촛불혁명의 가치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적폐가 쌓여서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그러한 정말 앞으로 더 발전하고 심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어떤 과거를 반성해야 된다. 그 과정에 바로 검찰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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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도 마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크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제목을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개혁이라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네. 그것은 정말 저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시도했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독립성을 보장은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한 거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올해 신년사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지만은 아주 검찰은 아주 완강하게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검찰 개혁이 전국적으로 어떤 사회 전반을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지역의 사립대학을 바꾸기 위해서도 검찰 개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과정에서 일단은 여기에 토크쇼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같은 이제 변호사 단체 그리고 저희와 같은 교수 연구자 단체 그리고 뭐 순천의 여성 인권 단체와 같은 그런 지역사회 단체 그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토크쇼에 참여하면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저희가 이 토크쇼를 3부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검찰 개혁이 갖는 의미라든가 그리고 조국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과연 어떻게 저항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시민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교수 연구자연합 은우군 공동의장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치홍 선수 이적의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아 팬들은 왜 잡지 못했냐며 구단을 성토하고 있는데 구단은 구단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말 FA 시장에서 큰 손은 기아 타이거즈였습니다. 삼성에서 최영우 선수를 4년간 100억 원에 데려왔고 나주환 선수와도 4년간 4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두 선수에게 뭉칫돈을 쓴 탓에 양현종 선수와는 22억 5천만 원에 1년짜리 단기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이듬해 기아는 11번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을 때 너무 짜릿했고 8년 만에 우승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지금 운 좋게 아무래도 잘 끝냈고 좀 중요한 상황에 나와서 잘 던진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에게 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올 시즌이 끝나면 이 선수들이 모두 다시 FA 자격을 얻습니다. 여기에 김주찬 선수까지 있습니다. 다 잡을 수는 없더라도 다 놓칠 수도 없는 구단의 입장에서는 올해 큰 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올 시즌 기아의 목표가 우승보다는 리빌딩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구단의 지출을 인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안치홍 선수를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해왔던 만큼 구단을 향한 팬들의 실망과 비판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의지는 있었다지만 협상에 실패하면서 주축 선수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를 놓친 기아 타이거즈. 안치홍 선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팬들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 시즌 1부 리그로 복귀하는 광주FC가 선수 영입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광주FC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부산과 울산 등에서 활약한 베테랑 수비수 김창수 선수를 자유계약을 통해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FC는 공격수 김효기 선수를 경남에서 데려왔고 강원의 수비수 한용수 선수와 안산의 수비수 박준희 선수도 영입했습니다. 유종천 정의당 광주시당 서구지역 위원장이 올해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종천 예비후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가 임기의 절반을 넘겼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촛불혁명을 실천하는 정치,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내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산재 발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학교 주변 인도 확보 의무화 등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주춤해졌지만 산지 돼지 가격 폭락세가 거듭되면서 양돈 농가들이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농가들은 적자 출하가 계속되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산지에서 출하되는 돼지 한 마리 가격은 평균 25만 원. 반짝 회복되던 산지 가격이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사료값조차 건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내다 팔고 있는데 한 마리에 10만 원 이상 손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부진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양돈 농가들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세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많은 농장들이 아마 문을 닫을 것 같고요. 가격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어서 양돈업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돼지 열병 사태도 있었지만 회식이나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줄면서 기본적인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물건도 다 비추는데 이건 먹는 거기 때문에 냉동 수입을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적정한 가격에 순에 비추하는 것이 제1원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물론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지 가격 하락이 마트와 식당 등 도소매 가격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유통 구조도 하루빨리 고쳐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가 이삼용 전남대 병원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직원 채용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문제에 대해 병원장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노조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삼용 병원장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지질 유산을 살펴보는 지오스쿨이 겨울방학 기간 운영됩니다. 석고 모형 만들기 등 실험과 체험학습이 준비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이 대상이고 13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무등산권 지질공원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2월 10일과 2월 17일에 시작하는 두 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남구가 중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안 입는 교복을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까지 근처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교육지원과에 기증하면 같은 달 26일 교복 나눔의 날 행사에서 저렴하게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판매 수익금은 남구 장학회에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기아차와 현대차를 무상으로 탈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기아차는 23일부터 28일까지 신형 K5와 K7, 스팅어 등을 시승할 수 있고 현대차는 23일부터 29일까지 소나타, 베뉴, 코나 등을 타볼 수 있는데요. 만 21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면 참여할 수 있고 현대차는 14일까지, 기아차는 17일까지 해당 누리집 이벤트란에서 참여하면 됩니다. 순천 출생 정성준 작가의 작품이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재단과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에 소장돼 화제입니다. 해당 작품은 트램 시리즈와 코끼리 시리즈로 무채색의 도시와 야생동물을 함께 배치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하는데요. 미술품은 소장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작가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성준 작가는 6월에서 9월 사이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중국 작가와 함께 2인전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숲해설가 광주 전남협회에서 10만 원, 담양군 고서면 새마을분여회가 10만 원, 상덕마을 주민들이 12만 원, 노채마을 주민들이 6만 5천 원, 원류동마을 주민들이 26만 원, 신양마을 주민이 19만 2,500원, 덕촌마을 주민이 20만 원, 운교마을 주민이 12만 5천 원, 신원등마을 주민이 40만 원, 가사문학면 전곡마을 주민이 10만 원, 카페 바람소리 홍혜미 대표가 10만 원, 봉산면 마항마을 주민이 22만 9천 원, 탄금마을 주민이 15만 원, 방충마을 주민이 22만 1천 원, 신평마을 주민이 12만 4천 원, 장선군 3계면 4개 1, 2 주민이 12만 원, 사창 사리 주민이 6만 원, 사창 오리 주민이 7만 원, 월연 1, 2 주민이 9만 원, 생촌 1, 2 주민이 5만 원,
삼서면 성마 1, 2주민이 13만 원, 수해 1, 2주민이 15만 원, 수해 1, 2주민이 10만 원, 보생 1, 2주민이 15만 원, 나주시 노안면 학상 6리 만호마을 주민이 23만 원, 학산 사리 동산마을 주민이 30만 원, 빛가람동 23통 주민이 10만 원, 세지면 배드민턴 동호회가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